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이고요. 한 달 뒤면 크리스마스네요. 오전 4시 아니죠. 오전 5시 4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참 이게 갈 듯 하면서 안 가고 또 떨어질 듯 하면서 안 떨어지고, 이게 도통 알 수 없는 이 비트의 방향성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많으시려나? 우리는 비트가 많이 없어서 괜찮으려나?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특정 섹션 코인들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굉장히 좀 온도차가 심하죠. 보시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저도 이런 장세가 조금 낯설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이게 계속 제가 띄워드렸었던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라지캡,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테라라든지 매틱, 폴리곤 매틱이죠. 또 뭐가 있어? 최근에 하여튼 뭐 전고점 올타임 하이를 찍었었고, 굉장히 큰 펌핑 자금이 들어왔었던 라지캡까지도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알트 시즌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순서가 지금 좀 애매하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찍다만 느낌이라서, 비트랑 이더가 어쨌든 최근에 전고점을 찍어주긴 했지만 그게 굉장히 힘이 막 뭔가 강한 느낌은 아니었고, 그에 반해서 라지캡이 오히려 조금 레이어 1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한 건 맞죠. 그러고 나서 알트 시즌이 지금 뭐 진행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정 알트코인들만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 확실히 예전 뭐 구 코인들, 구 메이저 알트들이라든지 약간 뭐 잡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펌핑은 굉장히 많이 약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 코인이나 뭐 사서 먹여주는 지금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 3월이라든지 뭐 17년 말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막 아무 코인이나 막 이렇게 무지성으로 오르는 그런 시기는 조금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특정 섹션 어떤 코인들이 좀 많이 오르는지 이런 것들 보고, 그와 비슷한 섹션에 있는 코인들이라든지 혹은 그 코인들을 좀 빠르게 선동당해서 사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좀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좀 뒤죽박죽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비트코인 뭐 터키 이슈는 다들 아시죠. 터키 리라화 이슈. 그래서 바이낸스에 있는 TRY 이 피아트로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전고점, 이게 테더 마켓이면 좋겠다, 그죠? 테더 마켓으로 지금 뭐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터키 쪽 법정화폐 체계가 좀 무너지면서 나온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거 말고 실제 테더로 보면은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냐 라고 봤을 때,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차트가 좋진 않아요.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뭐 4월 5월 이때랑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일봉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더블탑을 찍고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때 5, 6, 7, 8월 달까지 해서 바닥을 잘 지켜주고 다지고 상승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더블 바텀을 찍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아직 온체인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슬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판단이 뭐 지금 당장 뭐 사라 팔라 이런 게 아니라 전략을 세우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사라 팔라는 게 아니라 어떤 가격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뭐 도미노스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서 뭐 내가 이 정도 수익을 거뒀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 현금화를 할 것이고 이 정도는 갖고 갈 것이다, 이런 전략들을 세우라는 거지. 뭐 너무 1차원적으로 좀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렉트 캐피탈 자료도 역시나 저는 왠지 모르게 얘 자료가 그냥 보기 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되게 그냥 이렇게 잘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 저항 구간이었던 56,000에서 6만 뭐 한 2,000, 6만 달러 요 정도 사이 구간이 지금은 저항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 멀리 가서 이게 지금 빠이빠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이게 자석처럼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이 박스 하단 55,000, 56,000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게 중요한, 앞으로의 중요한 추세라고 보시면은 된다라고 말씀이 아니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이랑 월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시점이 됐겠네요. 벌써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까지 해서 비트가 방향성을 아직은 횡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아줌마 차트라고 해야 되나? 이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라나에 굉장히 좀 편향적인 자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실질 지표들이기 때문에 뭐 솔라나를 편애한다라고 보기만은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지금 9월 23일 한 3달 됐죠. 3달간, 지난 3달간의 이제 위험 조정 수익 순위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정이 왔을 때 중간중간 하락이 계속 왔었잖아요. 중간중간 하락이 왔었고 회복이 되고 반등이 오고, 이 구간에서의 전체 수익을 따져보자면 솔라나가 가장 넘사벽이었다는 거죠. 그 뒤를 이제 뭐 엘론드, 아발란치, 알고랜드, 루나, 폴카닷, 아톰, 이더, 매틱, 분부가 따라오고 있는데 요게 지금 보시면 다 레이어 1이에요. 레이어 1이고 뭐 에이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높은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어제 이토르 뭐 좀 뭐 상상 폐지 이슈도 있고 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던데, 사실상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막 매일 가져오는 지표들 보면 막 뭐 플랫폼 나와 있고 뭐 P2E, 뭐 메타버스, NFT 이렇게 뭔가 생태계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져온 지표들 중에서 에이다 생태계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에이다 관련 뭐가 나왔고 뭐 덱스가 나왔고 뭐 아이디어 플랫폼이 나왔고 이런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에이다 거를 안 가져오려고 안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에이다 자료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가져가고 싶어서 못 가져오는, 그러니까 결론은 에이다는 이런 다른 레이어 1 플랫폼들이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때 혼자 뭐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열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굉장히 빠를 거예요. 한 달만 있어도 막 주식시장에 뭐 몇 달, 1년 같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회전력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속도를 못 따라가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투자하기 선호하는 프로젝트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이다가 되겠죠. 계속해서 뭔가 에이다를 까게 되는데 그냥 이런 지표들을 보면 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얘네가 뭐 뭔가 더
제대로 된 사업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하나둘씩 해 나간다면 또 그때는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판단 지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박하려면 여러분들도 자료를 가져와서 이거 봐라, 에이다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좀 아쉽죠. 에이다 좋아했었는데 실제로 차트 보시면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에이다가 어디 있을까? 에이다 차트 보시면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5, 6, 7월 저점에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찍었던 몇 안되는 코인들 중 하나였는데 반전으로 그 이후로 쭉 우하향을 해버리는 모습. 왜냐면은 사실 8월 말에서 9, 10, 11, 12 12는 아직 아니죠. 9, 10, 11월 지금 3달 정도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실질적인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뭔가 현실 경제랑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기대로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 코인이 유망할 것 같아, 저 코인 투자하자라고 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솔라나라든지 뭐 테라라든지 이렇게 생태계가 아발란체라든지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적인 이런 게 가시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플랫폼들의 혹은 뎁들의 엑시라든지 실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샌드박스 라든지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손정의 투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코인들이 다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지 못한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시총을 갉아먹히고 있죠. 대표적으로 에이다라든지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폴카닷은 어떻게 보면 좀 옥션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회복을 하나 했는데 요즘 힘을 좀 못 쓰고 있죠.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 일론 머스크 약발이 좀 많이 다 하면서 시총이 많이 갉아먹혔고, 아발란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크립토닷컴은 좀 많이 무시하는 코인이었었는데 이게 바이낸스에도 지금 없잖아요, 이 코인이. 그래서 유동성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나 하고 봤더니 거의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매수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크립토닷컴 그 트래픽을 보시면은 미국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에 없는 약간 잡코인류를 이제 크립토닷컴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라이트코인도 조금 시총이 많이 뺏기고 있죠. 라이트코인도 한때는 막 시총 5위 안에서 열심히 놀던 친구였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죠. 체인링크는 이제 진위계수가 굉장히 높은 코인에 속했어서 상승할 땐 굉장히 또 좋았던 코인이지만 이렇게 하락할 땐 좀 매가리가 없는 코인이기도 하고, 체인링크 같이 좀 프로젝트가 굉장히 괜찮아. 오라클이란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체인링크인데, 실제로 우리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체인링크라는 코인을 살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이더리움이 있어야 되잖아. 바이낸스 코인도 뭐 내가 바이낸스 거래소를 쓰던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관련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있어야 되고, 솔라나도 마찬가지. 근데 에이다는 없죠, 그게 지금. 그리고 폴카닷도 옥션을 참여하려면 폴카닷이 있어야 되고, 아발란체도 마찬가지죠. 크립토닷컴도 마찬가지, 테라도 마찬가지. 근데 뭐 유니스왑도 마찬가지겠죠. 유니스왑을 사용하려면은 유니스왑 관련 이런 게
좀 이득이 되니까. 근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큰을 활용할 만한 모델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뭔가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코인에 대한 수요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토큰이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폴리곤도 지금 폴리곤 네트워크 쓰려면 있어야죠. 매틱. 그리고 뭐 알고랜드도 마찬가지, 엘론드도 마찬가지. 엘론드 뭐 덱스 쓰려면 엘론드 있어야죠. 엑시 인피니티 게임 하려면 엑시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필요 없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 코인들이 이제 내려가는 거고, 시총이 내려가는 거고.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파일코인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채굴 이런 기반이 다 중국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예전에 과거 17, 18년 때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우지안이랑 막 중국 이쪽 힘으로 엄청 펌핑 시킨 거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파일코인이 지금 다 성장 원동력이 다 그쪽에 있었거든요. 중국 채굴장 막 이런 쪽으로. 근데 중국 이슈가 있고 나서 그쪽 힘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힘을 많이 못 쓸 겁니다. 나중에 추후에 중국이 다시 자금이 들어올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된다면 좀 뭐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뭔가 좀 힘을 쓰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되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량 볼륨이 어땠냐면은 후오비에서 넘사벽이었어요. 후오비에서 거의 막 50% 이상 볼륨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후오비를 이용한 사람들이 중국 자금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그게 후오비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중국 자금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끊겼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후오비 이제 중국 금지를 했었고, OKX도 탈중국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조금 지금 나락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오스도 뭐 여전히, 이오스는 그거 뭐 그래프 짤 보니까는 가관이었는데, 뭐 4년 동안 존버한 수익률 했을 때 이오스는 뭐 0%였나 1%였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죠. 아직도 한 방이 있을까? 이오스에?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클레이튼도 조금 아쉽죠. 올 상반기에 이제 굉장히 펌핑이 있었다가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더 이상 뭔가 클레이튼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느낌? 근데 그게 글로벌 수급이 없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제 상승을 할 때도 거의 다 김치 자금으로 올렸었잖아요.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보시면은 바이낸스 거래량이 막 거의 이래요. 10%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 다 합치면 뭐 한 10% 정도 되겠죠? 나머지 볼륨이 뭐 전부 다 이제 빗썸이나 뭐 코인원 이쪽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지 않나. 그런 글로벌화가 좀 아쉽지 않나. 내수만으로 이렇게 좀 시총을 들어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케이크도 많이 내려왔죠. 팬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토큰이긴 해요. 보시면은 단일 예치가 막 수익률이 엄청 높잖아요. 두 자릿수 이상, 거의 막 세 자릿수 좀 안 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감당할 만한 소각 시스템이 좀 아쉽죠. 계속 개발 중이긴 한데 좀 아쉽기도 하고, 이제 하반기 이후로 디파이 쪽 관련 수급이 잘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디파이 쪽 코인들 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죠. 아베라든지 뭐 컴파운드 메이커 이런 애들
그런 메타나 유행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이 이거 너무 많이 추가해놔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5월 달에 떡락을 했었잖아요. 이 떡락하고 나서부터 제가 추천하는 코인들이 좀 많이 달라졌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방송 쭉 보셨던 분들, 이 조정 이후에 제가 디파이 코인들 추천드리지 않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뭐 스시스왑이라든지 뭐 팬케이크라든지 뭐 비너스라든지 뭐 스와이프라든지 이런 코인들 제가 상반기엔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팬케이크도 뭐야 이거 내가 2.7달러에 추천해줬었잖아. 이런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떡락 이후에 지금 이게 디파이 쪽 자금이 다 NFT라든지 레이어 1 뭐 밈코인 이런 쪽으로 다 쏠려가는 그게 현상이 보이잖아요. 너무 뻔하게.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쪽 자금이 지금 실리지 않고 이런 코인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 실정이죠. 사실은 스시스왑도 마찬가지 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디파이 붐이 뭐 언제 한번 또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되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놨다가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NFT, 레이어 1,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이제 좀 스윙 형태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마저도 지금은 좀 많이 펌핑 될 게 펌핑이 다 돼버렸어서 제가 감히 추천드리기가 지금은 애매해요. 진짜로 모든 코인들이 다 어느 정도는 손댈 만큼 손대졌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안 오른 코인들을 얘기하자니 구 메이저 코인들이야. 그런 애들을 또 사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시장이 애매한 느낌이기도 하다. 물론 비트가 지금부터 다시 전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쭉쭉쭉 간다면 모든 코인들이 전고점을 또 갱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비트가 횡보한 구간에서 뭔가 섣불리 움직이기가 좀 조심스럽죠, 사실. 지금 지금 불장도 1년이 다 돼갔는데 사실, 그죠? 뭐 일루비움 같은 경우도 뭐 전고점을 계속 찍고 있고, 뭐 샌드박스, 마나, 갈라, 달라니아, 일루비움, 여기 바이낸스에 없는 P2E 관련 토큰들도 다 전고점 찍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제 현금화에 대한 얘기를 꺼냈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었냐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거래량이 거의 별로 안 나온다. 이게 뭐 장외 OTC라든지 뭐 선물 이쪽에서 아무리 나와도 뭔가 내가 현물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현물 거래량이 너무 바이낸스 기준으로만 봐도 과거 이제 비슷한 구간을 돌파할 때처럼 나오지도 않고, 지금 보시면 도미넌스도 어느새 40% 초반으로 떨어져 있었고,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 흐름은 커플링이 맞아요. 근데 이 자금 쏠림 현상이 결국에는 비트가 더 마이너스가 짙다라는 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거에도 매번 그랬었죠. 대하락이 나오기 전에, 뭐 지금 당장 대하락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락이 나오기 전에 전조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비트가 조금 흐르는데 이더가 덜 흐르거나 이더가 오히려 상승을 해. 근데 지금 이더가 오히려 상승을 하는 정도는 아니라서 뭔가 마지막 한 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걸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더가 덜 흐르네? 뭔가 쎄한데?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투자 경험에 근거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쫄려서 튄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본인 판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비트가 다시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더 빠졌다가 이제 갑자기 비트가 막 흡성을 시작하고 도미넌스가 막 50%, 60%갈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죠, 지금 현재 시장 체계로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다시 들어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진 않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뭔가 도미넌스적인 차원 혹은 이제 비트와 이더의 이런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더 이상 장작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이 자금의 흐름, 이 시장 안에 있는 자금의 돌려먹기를 할 만한 어떤 소스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 이제 코로나 빔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때가 완전한 시장의 리셋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다시 쌓아 올려져 나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클린한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여름부터 해가지고 디파이라는 어떤 진짜 충격적인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디파이라는 장작으로 그때 굉장히 이제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좀 많이 부응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연말에 이제 비트 시즌이 왔었죠. 비트 시즌이라는 또 장작이 있었고, 그리고 올 초부터는 어땠어요? 다시 디파이 붐이 불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1월, 2월, 그리고 3월에는 막 잡코인까지 모든 코인이 다 올랐죠. 그 와중에 NFT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반기 때 디파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코인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었고, 넥스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뭐 솔라나라든지 뭐 아발란체라든지, 뭔 소리야, 아발란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찾았었고 투자를 진행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작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NFT나 메타버스, 뭐 P2E 이런 개념들도 지금에서나야 엄청나게 이렇게 펌핑이 되긴 하는데, 그때 당시 디파이 때 이제 디파이 조금 끝물 아니야? 넥스트 디파이 뭐야? 넥스트 지금 우리 시장 먹거리 뭐야? 이렇게 찾자, 빨리 찾자 했을 때 나왔었던 게 NFT랑 메타버스랑 P2E 이런 거거든요. 그때 시장을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NFT 저도 그때 당시만 해도 뭔지 모르고, 뭐 넥스트가 뭐 NFT라네, NFT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했었던 게 지금 와서야 장작이 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좀 시장에 불을 지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디파이 장작 끝났고, 왜냐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오를 만큼 올랐고 물린 만큼 물렸고, 그리고 뭐 규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잡코인 장작도 어떻게 보면 끝났죠. 왜냐면 한국 잡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급법이라든지 뭐 그 업비트 사용자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밈코인 장작도 상반기에 도지로 굉장히 첫 스타트를 끊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내에 뭐 시바인으로 다시 한번 밈코인 장작을 갖다가 다 태웠어요. 벌써 밈코인도 2번이나 썼습니다. 디파이도 작년 여름 그리고 올 초 2번 썼고요. 그리고 NFT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 상반기에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고, NFT나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 마찬가지, 그리고 레이어 1 프로젝트들 지금 하늘을 다 뚫었잖아요. 솔라나 전고점 말도 안 되는 상승률, 아발란체도 마찬가지, 뭐 에이다도 뭐 최근에 뭐 전고점 찍었었고 제가 욕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리고 뭐 알고랜드, 뭐 폴리곤, 뭐 팬텀, 뭐 이런 얘들 다 지금 오를 만큼 올랐고, 그러니까 비트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비트가 뭐 지금 한 뭐 7만, 8만, 9만, 10만 달러면 아직도 더 오를 여지가 있지만, 지금 당장 한 6만에서 6만 5천까지 횡보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지금 레이어 1이
충분히 올 만큼 올랐고 장작으로서의 이 사명을 다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레이어 1도 사실 디파이 개념이 붐업이 됐기 때문에 디파이랑 지금 좀 적합한 레이어 1 뭐야? 이더리움이랑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근데 이더리움 좀 느려. 레이어 2 데리고 와. 그래서 레이어 2를 데리고 왔었던 거고, 조정 이후 붓다빔 이후에 NFT라는 섹션의 붐이 일어나고, NFT랑 지금 최적화된 플랫폼 뭐야? 솔라나래. 솔라나? 그래, 올려. 레이어 1 이렇게 올렸던 거고, 넥스트 솔라나 뭐야? 했을 때 아발란체, 뭐 알고랜드 이런 애들 따라왔던 거고, 뭐 엘론드, 하모니 전부 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엑시라는 P2E의 어떤 대명사가 됐죠. 지금은 엑시가 쏘아올린 공으로 P2E가 이제 붐업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P2E도 지금 장작을 거의 다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엑시도 지금 여기서 이 이상으로 상승하기가 비트의 상승 없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뭐 큰 이슈들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밈코인 아까 말했죠. 밈코인 말했고,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 이 상승 시점이 10월 29일이거든요. 정확하게 10월 29일에서 30일이에요 이게 언제냐면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을 한 딱 그 시점에 메타버스 뭐야 하고 빵 뜬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을 안 했다면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올랐을까? 그러니까 오르기야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을까? 이렇게까지 무지성으로 올랐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도 어떻게 보면 장작으로서 좀 많이 다 사용이 되지 않았나. 메타버스 섹션도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뭐 샌드박스가 $10 이상으로 뭐 갈 수도 있고, 뭐 추가로 뭐 기존 사업들, 기존 플랫폼 기업들이 뭔가 더 이렇게 한마디 보태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다음은 뭐냐라는 건데, 그 유동성을 뭔가 받쳐줄 만한 장작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지금 비트가 상승해주는 거 말고는 지금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들어가지고 막 뭐 던지시긴 할 거예요. 뭐 스토리지 섹션은 어때요? 뭐 웹 3.0은 어때요? 뭐 요즘 크로스체인이나 뭐 브릿지 이런 데가 좀 핫하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니면 뭐 프라이버시 코인은 어때요? 뭐 보험 쪽은 어떠신가요? 뭐 이런 질문들 뭐 숱하게 들어봤기 때문에 뭐 답변을 드리자면은 뭔가 이렇게 큰 하나의 메타로 다가올 만한 섹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조금 애매하지 않나? 저도 시장이 더 가길 바라긴 하는데 비트가 이렇게 힘을 못 쓰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가 좀 많이 회복을 해주지 않는 이상 저의 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비트가 뭐 이번 달 월봉이랑 뭐 1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해서 뭐 반응이 상방으로 좀 결정이 된다면 저도 한번 조금 더 시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횡보하락 혹은 뭐 이런 알트코인들이랑 디커플링이 계속 된다 이런 시장이면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코인들의 시총이 지금 다 빨려가지고 이제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런 코인들에 계속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고 돌고
비슷해요. 저번에 이제 시바이누가 엄청 떡상할 때 다른 코인들 다 마이너스 막 이랬었잖아요. 시바이누만 오르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와서 시바이누는 이제 이 불타기 장작을 끝내고 제로 변해가고 있죠. 여기서 또 뭐 어떻게 뭐 나중에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의 관심이 한번 꺼지면 조금 이렇게 가격적으로 많이 하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섹션이 관심을 계속해서 뭔가 어떤 재료로 끌어준다면 계속 상승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재료가 다 끝나가면, 장작이 다 타가면은 비트의 상승, 그때야말로 비트의 상승이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고, 만약에 그때 가서 비트가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의 상승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비트가 상승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을 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두 가지 얘기. 비트가 상승할 때는 결국 이런 알트코인들이 다 돌고 돌아서 갈 데가 없을 때 이제 비트로 올 때가 많거든요. 어떤 특정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비트의 상승을 마지막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긴 한데, 지금 시장의 상황상 이런 코인들이 너무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애들을 데리고 거의 진짜 이제 모래주머니 달고 비트가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계속 있는데,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장난 한 거네요. 베리실버트가 또 베리실버트가 이렇게 쓰고 나서,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티커 올리면, 트위터에 티커 올리면 자동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코인이 사진다. 그래서 비트코인 한번 써본 건데 안 오른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냐면은, 또 얘 자기가 투자한 코인들 이거 올리려고 밑밥 까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척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역시나 자기가 사고 있는,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이렇게 하나씩 언급을 합니다. 호라이젠, 뭐 마나,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밑밥이었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저는 저 베리 실버트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저런 걸 제가 좋아하진 않아서, 너무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영향력으로 뭔가 이렇게 시장을 조금 막 이렇게 주물럭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히어로 NFT, 테라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가 솔라나 체인으로 또 이제 같이 민팅이 진행됐었던 이런 프로젝트인데, NFT 프로젝트인데, 이게 저 이제 이거 알아요. 전범기, 우길기. 저번에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요거를 이제 갖다 썼다가 이제 아주 호되게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도건도 바로 그 히어로 NFT 프사를 내리기도 했고,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대놓고 이거 일본 국기에다가 이거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조금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었다, 재밌는 이슈도 있었다 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디파이랜드 이거 민팅이 아니죠, 이거 엑셀레이터 진행했었는데, 이게 당첨되신 분들은 한 4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정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회 되신 분들 꼭꼭 챙기시고요. 네. 바이낸스 NFT, 바이낸스가 아니죠, 업비트 NFT. 요게 아까 이제 12시에, 낮 12시에 장콸이라는 이 작품, 이게 0.014비트였나? 요게 이제 민팅이 있었는데, 요 작품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랐죠? 3.5비트. 지금 얘네가 업비트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이 하이프를 올리려고 좀 자금을 같이 투자해주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요게 원래는 한 3,400만원짜리인데 이제 거의 얼마야? 7, 7, 3, 20. 한 뭐 거의 한 2억, 3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지금 경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NFT의 세계 참 재밌네요. 진짜 나중에 만약에라도 뭐 17년, 18년 같은 하락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락장이 온다면 이런 NFT 디지털 쪼가리에 이렇게 돈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감히 못 사겠어요. 이런 걸. 그래서 조금 이게 투자의 가치로서는 제가 이용을 하지만 진짜 이게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저도 긴가민가 합니다, 사실. 김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들 최근에 어떤 게 많이 상승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올랐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이 그런 이제 전 저점 이후로 뭔가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쭉 훑어보면은 얘는 이 시점부터 올랐네? 얘는 오히려 안 올랐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최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네, 비트 연말 불장 기원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